안녕하세요. 나오키입니다. 다들 과제들은 잘 하고 있을까요? 연락처를 공개한 이유로 몇몇 학생들이 질문들을 해옵니다. 과제 제출 기간에 대해서 말인데요. 모든 과제는 일단 등교를 하고 나서 디자인 일반 수업이 들어있는 첫날 제출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참 많아 보이지만 선생님이 계속해서 과제를 내줄 거라 혹시라도 과제를 미루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거예요. 엄청 어려운 과제가 아니고 그리고 답이 정해져 있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강의가 끝나면 바로 연습을 해보는 게 좋으실 겁니다. 오늘도 역시나 과제가 있는지 매우 궁금하시죠? 그 부분은 수업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면과 입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보통은 하루 만에 점, 선, 면, 입체를 다 배우는 게 일반적인데 여러분들은 물론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비전공자들이 수업을 많이 듣다 보니 여러분들한테 훨씬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 선생님이 각각 하나의 챕터로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교과서를 보시면 점, 선, 면에 대한 내용이 뭐 한 장 반, 두 장이면 끝나요. 그렇게 짧은 내용을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자료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서 PPT를 만들고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것이니 열심히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 독립적인 존재처럼 보이는 면은 쉽게 말해 선이 이동한 자치를 말합니다. 점과 선이 연속적으로 쌓여 만들어진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넓이, 면적을 가지고 있는 2차원적인 요소이기도 한데 2차원적인 확대로 두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태를 만드는데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선이 이어져서 출발점과 끝점이 만나면 면이 되고 테두리가 형성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일반적인 테두리를 이루면 면에 의해 형과 형태를 형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면은 크게 사각형, 삼각형, 원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하학적인 형태 또한 표현되기도 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정사각형은 진실된 이미지, 굳건함, 안정감을 느끼게 하지만 생명감은 부족한 느낌이 들고요. 삼각형은 속도감과 방향성, 진취적이고 역동감을 느끼게 합니다. 원형은 완결된 형으로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립된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 외에도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타원형은 원형의 성질의 움직임과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고요. 직사각형은 횡으로 한 경우 안정감이 증가되고 침착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은 그 자체로서는 깊이감을 가지진 않지만 면에 색채 효과를 주어 공간이나 입체의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이 입체화되면 양감, 부피감을 표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지금 컬러와 그림자가 들어갔더니 마치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입체적인 느낌이 강해졌죠. 왼쪽 자료의 경우도 뭐 입체는 아니지만 형태와 명도 단계로 인해 마치 입체의 그림자 같은 연출을 해주기도 하고 반복되는 패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작품은 칸딘스키의 컴포지션 작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화의 세계. 그 중에서도 특히 선과 크고 작은 도형으로 이루어진 칸딘스키의 컴포지션 작품들은 더 어려운데요.
회화의 기본적 구성 요소인 점과 선, 그리고 면에 대한 궁극적 의미와 그것들이 가진 고유의 성격을 회화라는 예술의 모습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작품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도 되고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은 추상화를 볼 때 작품으로부터 받은 인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이유는 점선 면에 관련된 예술작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칸딘스키의 한 작품을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칸딘스키와 함께 가장 함께 떠오르는 화가가 한 명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훨씬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도 정말 많이 봐왔을 건데요. 누구일까요? 네, 바로 피에트 몬드리안입니다. 점, 선, 면만을 이용한 차가운 추상의 거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2차원의 평면 작품인 컴포지션은 조형미가 돋보이며 이러한 추상 속에서 사물이 담고 있는 본질을 비구상적인 형태로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단순화시켜 본질만 남겨두는 그의 작품을 보면 선과 면, 그리고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노랑, 그리고 흰색, 회색, 검정색인 삼비색만으로 독특한 가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몬도리안이 60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기를 끌었던 것은 물론이고 건축, 공간, 의상 디자인 등 다양한 부분에 그의 그림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들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패션 디자이너 입생로랑 같은 경우는요, 몬드리안 작품에서 영향을 받아 1965년 몬드리안 룩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패션뿐 아니라 건축에도 몬드리안 양식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파리 퐁피두 센터로 이곳은 예술 문화 활동 등 여러 기능이 집결되어 있으며 몬드리안 전시뿐만 아니라 몬드리안 아틀리에를 복원해 전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죄송해요. 이처럼 몬드리안은 전생을 화가로서의 모든 과정을 끊임없는 탐구에 바쳤습니다. 그가 단순화 과정을 통해 남긴 작품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네모와 직선 그리고 원색으로 배열된 디자인이나 그림만 보더라도 단번에 몬드리안을 떠올릴 만큼 그의 작품 세계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의 요소 중에서 입체와 공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와 공간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 텐데요. 위치, 길이, 폭, 높이를 지닌 형태로 면이 이동하여 생기는 입체는 3차원의 세계, 즉 공간을 말하고요. 모든 형태를 만들고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입체는 면의 궤적이면서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말합니다. 공간은 입체가 규정하는 영역으로 묘사되지 않은 부분과 물체가 놓이지 않은 여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 형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형태는 사물의 생김새나 모양을 이르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2차원의 형은 선의 연속으로 인해 형성이 되고요. 3차원의 형은 면의 연속으로 인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2차원에서는 나타나는 모양을 형, shape이라고 칭하고요. 3차원에서는 형태, form이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직선형과
곡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점선면이 모여서 구성이 되며 점선면이 만나서 생긴 윤곽선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양을 형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점선면 입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우리가 3번의 챕터에 걸쳐서 배웠다 보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점과 선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선생님이 아주 짧은 복습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조형의 가장 작은 형태예요. 선이 꺾이는 부분에서 점을 느낄 수 있어요. 또 교차되는 부분에서도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점이 모여 발전하면 선이 됩니다. 선은 방향도 나타내죠. 또 길이도 같습니다. 선들이 모여서 면을 이룹니다. 면은 방향과 길이도 갖고 있으며 또 넓이도 갖고 있죠. 면이 되어야 비로소 형태의 기초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선이 모이면 면을 이룹니다. 그리고 면이 모이면 입체가 되죠. 입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있고 평면이 아닌 3차원 형태의 공간적 넓이를 갖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선면에 대한 복습도 다시 했고, 그리고 점선면을 이용한 작가들의 작품도 살펴보았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디자인의 요소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초 디자인 작품을 몇 작품 보여줄 건데요. 디자인의 요소를 가지고 디자인의 원리에 맞게 표현한 작품들이에요. 일단 작품을 보시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디자인의 요소에 대해 배우는 첫 시간에 디자인의 요소와 디자인의 원리가 무엇인지 선생님이 굉장히 쉽게 풀어줬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힌트를 주자면 제가 요리에 빗대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어때요?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시죠? 어떤 내용이었냐면 디자인의 요소는 요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이고
점, 선, 면, 입체 이런 것들 말해요. 그리고 디자인의 원리는 주어진 요리를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디자인의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텐데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기초 디자인 작품을 감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점선면의 예를 바탕으로 컨셉을 잡아서 평면 작업을 한 작품들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는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되었는데요. 원고지도 보이고 있는데 계속 쭉 보실 작품들에는 주로 색종이와 라인 테이프가 사용이 되었으니 참고하셔서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딱 보시면 동그라미는 점이구나, 길다란 건 선이구나, 사각형은 면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작품마다 주제는 다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작품의 주제는 집중과 확산입니다. 보자마자 이 작품은 노란색 면에 집중이 확 되어 있고요. 노란색 면을 중심으로 선과 점들이 퍼지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네요. 두 번째 작품은 선의 방향성과 대칭이라는 주제입니다. 무엇보다 선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는 게 눈에 띄고요. 앞에서 우리 사선이 주는 느낌을 배웠었죠? 사선이 주는 느낌이 어땠었죠? 사선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사선은 시선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동세가 느껴졌었고요. 사선, 수직선, 수평선은 방향을 나타내는 선이라고도 공부했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사선, 수직선, 수평선의 중심을 서로 잘 맞춰서 대칭을 이룬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통일성과 변화입니다.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점, 선, 면들이 계속 통일성 있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변화가 주어져요. 면 같은 경우 사각형을 보시면 됩니다. 그 마른 목골의 면이 계속 반복되다가 네 번째에서는 크기가 커지면서 변화를 주었고요. 연두색 선도 마찬가지로 수평선들로 이어지다가 물결로 변화가 되었고, 검정색 선은 굵기의 변화를 주었네요. 가는 선이 수직으로 반복되다가 마지막에는 사선으로 변화를 주었고, 제일 위쪽에 점 또한 마지막에 크기 변화로 재미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정말 통일성과 변화라는 주제에 참 잘 어울리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작품은 반복과 율동입니다. 이제 반복이 어떤 걸 뜻하는지는 아시겠죠? 작품에서 보여지는 면은 45도씩 회전하면서 이렇게 60%씩 작아지는 걸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들은 서로 크기 변화와 위치를 바꾸면서 동세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요 네 번째 작품, 요게 네 번째 작품 반복과 율동입니다. 이제 반복이 어떤 걸 뜻하는지는 아시겠죠? 작품에서 보여지는 면은 45도씩 회전하면서 60%씩 작아지는 걸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점들은 서로 크기 변화와 위치를 바꾸면서 동세를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작품은 대비와 율동입니다. 서로 보색인 빨강과 초록색으로 먼저 컬러 대비를 연출했고요. 선과 점은 위치와 크기를 조절하여 율동감을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면을 표현한 재료는 색종인데요. 겹쳐지는 그 효과 표현이 참 창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컬러 또한 굉장히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색종이나 라인 테이프를 이용한 건 아니지만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점, 선, 면만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참고하시라고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이렇게 디자인의 요소는 마무리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디자인의 원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디자인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야 방금 전에 봤던 그 점선면을 활용한 기초 디자인을 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나왔던 뭐 통일, 변화, 율동 이런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 단어들이 디자인의 원리에 속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까지 배우고 나면 등교를 하고 얼굴을 마주보며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등교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너무 기쁘죠? 오늘은 제출할 과제가 없어요. 제출할 과제가 없는 대신 선생님이 좋은 영상을 하나만 추천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과제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영상은 다음 시간, 다음 시간 그 도입 부분에 영상 먼저 보고 조형 요소 원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고요. 그동안 과제하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